도대체 어떻게 찾는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달인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이제 원을 옮기시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원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후회 없는 원을 선택하기 위한 4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중에서 2가지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혹시 그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위에 걸어둘 테니까요. 그것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4가지 중 또 나머지 2가지, 3번째, 4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는요, 바로 부모님이 원하는 기준을 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교육관은 무엇인지, 부모님의 기준은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좋다는 원에 보냈는데 나는 왠지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런데 그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는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원에 보내서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원을 좋아할까? 내가 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나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겠죠. 물론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원에 보낸다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충족되는 원은 상당히 이제 적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우선순위를 조금 정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정하시지 마시고요. 한 3-4가지로 추려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부모다 그랬을 때 3가지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첫 번째는요, 이제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원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 아이가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원인가? 그 다음에 3번째는 아이가 뭔가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뭔가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이제 뭔가 배울 수 있고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의 원인가? 이거 3가지를 저는 볼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원인가?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아이들이 이제 채워야 할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원에 있을 때 잘 채워지는 것이 수면하고 식사예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잠이 너무너무 많은 아이다, 그래서 꼭 자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낼 원에 낮잠 시간이 배정돼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낮잠 시간이 배정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원에 꼭 보내고 싶어요. 그럼 이런 걸 물어보겠죠. 저희 아이가 잠이 좀 많아요. 그러면 졸릴 때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졸리면 저기 어디 가서 자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럼 저는 그곳에 직접 가서 거기가 어떤 곳인지, 우리 아이가 가서 거기 자는데 부담스럽진 않은지, 거기에 갔을 때 어떤 선생님이 지켜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침구류가 잘 준비된 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믿음이 가겠죠. 아, 우리 아이가 졸리면 언제든지 여기 친구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꺼내서 할 수 있구나. 우리 아이가 졸리다고 하는 게 뭔가 왜 졸리다고 해? 이런 뉘앙스를 아이한테 주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건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편이구나. 뭔가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거나 뭔가 그런 물건들이 구비되어 있는 거를 저는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수면욕이 많은 아이면 그게 충족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욕구 중에 또 하나인,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식사, 식단에 대해서 저는 볼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원들이 대부분 식단을 굉장히 잘 해주시고 맛있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요즘에 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 사건이 터질 때만 신경 쓰시고 많이들 부모님들이 간과하세요. 제가 만약에 부모라면은 갔을 때 또는 뭔가 공개됐을 때 일주일치 식단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식단을 보면요, 부모님들 아셔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식을 줘요. 우리 정말 건강한 메뉴들을, 식단을 많이 짜요. 이런 원들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요, 원에서 내세우는 어떤 재료를 이렇게 가져오는 곳이 있어요. 재료를 공수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친환경이다, 또는 어떤 데는 친환경 안에 더 들어가 더 고급진 재료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죠? 뭔가 우리의 식단의 그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재료를 점점 고급진 거 쓴다면 이거를 가져올 수 있는 양이 적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식비를 받는다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아이한테 양이 적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하세요. 그냥 어느 정도면 되지. 저는 막 그렇게 고급진 재료를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사실은 어느 정도 친환경이고 어느 정도 건강한 재료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떤 원의 경우에는 저희 원은 아이들한테 건강식을 제공해요 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는 원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 어떤 원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하세요 보면은. 근데 어떤 원의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는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식단을 받아봤을 때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5일치 식단이 나오잖아요. 월화수목금.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아이가 정말 편식이 심한 애라서 뭐 편식 심한 애들은 이러거든요. 고기도 이건 먹고 이건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일매일 그 아이가 마음에 든 메뉴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제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 편식 너무 심하니까 그냥 이거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가 편식이 있긴 한데 보통 고기 종류나 뭐 그런 건 다 잘 먹어요. 보통 아이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메뉴에서요, 우리 아이가 하루에 하나 정도는 먹을 메뉴가 있는가를 저는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건강식의 메뉴를 양껏 많이 준다 해도 그 아이가 많이 먹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아이들은 그렇다고 많이 먹지 않아요.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건강식단이 원에 보낸다고 해서. 일단 애들이 먹어야 힘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아이가 놀기도 하고 즐겁고 그런 거예요. 그런 1차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원에 저는 보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편식이 많이 심하진 않다면 하루에 먹을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메뉴상에. 우리 아이가 먹을 만한 메뉴가 이 원에는 이틀 이상 없어요. 그럼 저는 그 원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식단으로 안 짜는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 많이 고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원하는 거니까 너무 인스턴트나 그런 거 주라는 말은 아닌데 어느 정도는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일단 먹어야 힘을 내는데 애들이 싫어하면 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렇게 먹지 못하고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뉴가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저는 꼭 들어가 있는 원을 저라면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저라면 이런 거를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목 중에서 제가 이제 사랑받는 경험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원의 분위기나 또는 교사의 분위기 이런 게 중요한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 염두에 두어야 할 항목에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제가 부모라면 염두에 둘 만한 우선순위 두 번째 항목으로 이야기해 드렸던 거죠. 우리 아이가 과연 이 원에 즐겁게 다닐 수 있는가, 이것을 볼 건데요. 이거는 성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우선순위는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좀 더 우선순위에 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 성향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이제 동적인 걸 좋아하고 활동적인 걸 좋아한다. 그럼 이 원은 어떤 분위기의 선생님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동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원인가, 아이들한테 좀 자율적으로 해주는 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볼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이제 원에서 학습적인 거 시키는 원을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부모라면.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제가 동적인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학습적인 거 당연히 하기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원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입학 상담이나 뭐 그런 거를 갔는데 그 원에서 저희 원에서는 뭐 이제 한글 수 뭐 그런 거를 매일매일 합니다 하면 저는 그 원은 선택 안 할 거예요. 제 우선순위에서 탈락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정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 지인한테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 뭐 유치원의 경우에는 처음 학교로에 들어가면은 이제 오픈되었을 때 거기에 아마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 원에 대해서. 그거 보고 알 수도 있고요. 어떤 원의 경우에는 입학 설명회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미리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고 전화 상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아신다거나, 또는 한시적으로 좀 홈페이지나 카페가 열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젠지 물어보고 그때 열려있을 때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아, 여기는 좀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구나, 이런 것도 좀 보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정서적인 면, 자기를 좀 들여다보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원을 선택할 거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정서적인 면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회정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원인지, 그렇게 조금 따뜻한 분위기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지 이런 걸 볼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원은 이제 뭐 아이들한테 감정 알려주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원을
3위로 우선순위로 두고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들어드린 거고요. 이런 우선순위를 가진 원이 좋다라는 거는 꼭 아니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선생님은 아직 애가 없어서 좀 모르나 봐. 애가 있으면 이제 한글, 수, 영어 교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모님께서는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선순위로 넣으세요. 그거를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원을 선택할 때 기준에 그걸 넣으시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는 원에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불만을 안 가지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학습지를 하고 막 그런 걸 하지는 않아요. 사실 놀이 속에 녹아들게 하는데 가끔 이제 왜 원에서는 한글수 교육을 안 하는 건가요? 한글수 다른 원에서는 학습지로 이렇게 애들 다 떼어준다는데 이 원은 안 하나요? 이렇게 뒤늦게 뒷북을 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거는 본인들이 우선순위를 잘못 결정했다라는 뜻이에요. 본인들이 그게 그렇게 중요했으면 그런 원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런 말씀 하신다고 해서 그 원의 교육 과정이 200명이 되는 아이들이 그 부모님 한마디로 교육 과정이 싹 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게 갑자기 추가될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그거 하나 추가되는 게 굉장한 이제 이미지나 그런 게 달라져요. 원의 이미지나 이런 게. 그냥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걸 우선순위에 넣으시라는 거 제가 꼭꼭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앉으셔가지고 부모님들께서 원하는 우선순위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아이를 보내는데 그 원에서 어떤 거를 좀 해주면 좋겠는지를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죄송하지만 마음의 준비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어찌됐든 원 선택은 후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원을 선택했을 때, 우리 아이를 원에 보냈을 때 사실은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사와 우리 아이가 뭔가 잘 맞아야 되는 거고, 그 교사와 나, 부모가 잘 맞아야만이 이 원은 좋아, 만족스러워 또는 불만족스러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정말 노력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로 운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들 또한 후회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뭐 문의를 오시는 게 특별 활동은 뭐 하나요? 또는 어떤 거 교육하나요? 어떤 거 가르쳐 주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많이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은 원을 부모님들이 많이 찾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소문으로 들어서 오셨다는 부모님들도 선생님들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그냥 단지 그것만으로도 선택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를 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는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운의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완벽히 통제를 할 수는 없는데요. 그나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이제 어떤 곳은 뭐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입학 상담을 하거나 뭔가 이제 원을 오픈해서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원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갔을 때 선생님들의 분위기를 보세요. 그리고 주변 지인이 다닌다면 지인에게 선생님들은 어떠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국공립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과 모든 유치원들은요, 그 경영진과 원장님께서 선생님들을 뽑으세요.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을 뽑아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요, 선생님들 분위기가 아주 비슷한 데가 많아요. 물론 아닌 데도 있지만 그 뭔가 외모까지도 비슷한 선생님들이 많고요. 비슷한 느낌의 선생님들, 사실은 그 원의 분위기는요,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어떤 성향의 선생님들이 많은지에 따라서 그 원의 분위기가 똑같은 원임에도 불구하고 확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다녀본 결과요, 좋은 선생님들이 꽤 많은 원 있죠. 거기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좋아요, 사실은. 그런 원들이 있는데
이제 좀 별로인 원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 보시는 게 좋냐면, 이제 어쨌든 선생님들이 뭔가 밝고, 인사도 잘하고, 뭔가 그런 선생님들이 많은가,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선생님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관계가 대부분 좋은데, 한두 선생님이 이제 어울리지 못하는 건 성격적으로 안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각각이 다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쌩쌩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차가운 느낌을 준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엄청 차가울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것도 염두에 보시면 좋아요. 교사가 너무 많이 자주 바뀌는 원이에요. 뭐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그만둘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사정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원이 한 8명, 9명밖에 안 되는데 이제 3명 정도가 매년 그만둔다면 이거는 조금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렇게 많은 교사가 그만둔다라는 것은 그 원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다니면서 힘들다는 건 정신적, 육체적으로 뭔가 그 교사하고 안 맞거나 힘들게 하는 게 있는 원일 텐데, 그렇게 하는 원에서는 교사가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부모님들도 아시죠? 몸이 피로하거나 아프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데 아이들한테 잘할 수 있나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한테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야 교사들도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그만두는 원은 그렇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정서 교류할 시간이 없는 원일 수도 있어서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교사가 절대 그만두지 않는 원이 좋은가?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원은 너무 편해. 이 원보다 편한 원은 없어 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계속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원은 별로 이제 하는 것도 없고 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원에서는요, 편하니까 계속 다니면서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어떤 부모님께서는 이 원에는 경력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믿을만해 라고 해서 그 원만 선택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본 결과요, 경력이 많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고 경력이 적다고 다 못 믿음직한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네, 그거를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경력이 적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잘하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믿음직한 선생님도 많이 봤죠. 본인이 책임감이 어느 정도이냐, 본인이 열정적인가, 뭔가 원래 이런 소통을 잘하는 선생님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경력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경력이 쌓인다고 다 대처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내가 그동안 그 경험치가, 노하우가 쌓인 선생님도 있고, 시간만 들은 선생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많다고 다 좋고 적다고 다 나쁜 건 아닌데요, 이거는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원에 갔는데 너무 어린 선생님들로만 포진이 돼 있다, 특히 3년 정도의 경력 선생님만 다 있다, 그러면 저라면 그 원에는 조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 아무리 그 원 선생님들이 좋다 할지라도 경력자가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경력자가 있어야 편하게 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경력자가 그렇게 포진해 있지 않다라는 건 이렇게 저경력 선생님들끼리 꽁냥꽁냥 뭔가 하게 될 텐데, 그때 뭔가 이제 오류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경력 선생님은 금방 해결할 일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능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일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선생님들 성장할 수 있는 확률조차도 낮다고 사실 생각해요. 경력 선생님이 포진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래서 경력은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원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앞서 이야기해드린 선생님들 경력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쉽게 요즘에는 알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 할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학교로 사이트가 지금 제 영상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오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 공식 여기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검색으로 찾기가 있고 지역별 찾기가 있어요. 검색으로 부모님께서 원하는 원이 있다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역별 찾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 주변에는 어떤 원이 있을까? 이렇게 조금 알고 싶을 때니까요. 저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제가 살고 있는 제주시, 네, 이렇게 하고 검색하기를 누를 수도 있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제주시에서도
이제 구역이 나눠져요. 그러면 아마 여기 내 위치로 찾기 주소 검색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서 아마 후보에 두시는 그 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원의 이름을 적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검색한 원이 나오면 네, 그 원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들어왔더니 여기 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이 나와 있죠. 전화번호, 운영시간 같은 건 부모님들한테 중요하니까요.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제공하는 서비스는요, 여기에는 제가 검색한 원은 기본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 저녁 돌봄이나 특수학급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원, 현재 몇 반이 있고 그리고 몇 명의 유아 숫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교사 현황 부분이죠. 자, 여기 교사 자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사가 총 6명이 있는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전교사 1급이 2명이 있고 전교사 2급이 3명, 중교사 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은 전교사 1급 같은 경우에는 경력자예요. 4년 이상이 되면 이 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경력이 조금 된 선생님이 한 2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교사 2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아교육과 졸업한 다음에 다 2급이 주어져요. 그래서 아직 1급을 받지 않은 선생님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지역별로 조금 상이에요. 왜냐면 제가 있는 제주도인 경우에는 4년차 내 거의 다 1급 전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인원이 몰리는 그런 지역인 경우에는요, 정말 한 7, 8년이 됐는데도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은 선생님도 있으니 그런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기관 근속 연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얼마 동안 여기에서 있었느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1년 미만은 2명, 그 다음에 2년에서 4년 미만은 2명, 4년에서 6년 미만은 1명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나 안 바뀌나도 이런 현기간 근속 연수로 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요약 부분에 들어있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회계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뭐 금액적인 부분은 요즘엔 거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보시면 특성화 활동비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원에서 현재 어떤 특성화, 어떤 특별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특성화 활동을 여기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어떤 원의 경우에는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다른 특성화 활동, 그러니까 특별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마지막 교사와 관련한 부분은 정확한 답변을 내려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서 통제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불만이 생기지 않게 부모님들께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은 통제를 하시고 일단은, 그리고 이 교사의 부분은 우리가 조금 운명에 맡겨야 되겠다. 내가 이런 기준으로 조금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선택은 하시지만 그래도 어떤 담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던지 간에 그 선생님들이 내년에는 거기에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은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의 요소가 더 크죠. 근데 정말 우리 선생님하고 내가 안 맞고 우리 아이랑도 안 맞는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시기에 가장 부모님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후회 없는 원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눠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의 특별활동이 아니라 그 원의 특색에 대해 알아보기. 두 번째,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는 원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세 번째, 부모님으로서 원에 바라는 우선순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네 번째, 교사가 가장 큰 변수이므로 운의 요소가 크다는 것 받아들이기. 네, 부모님들,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제가 부모님들을 위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앞으로는 한다 부모라는 카테고리에 부모님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만한 내용들을 함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